법원이 불법 이민자 부모로부터 아동 격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1년간 900명이 넘는 어린이가 격리 수용됐다는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서도 캐피탈원 은행의 해킹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 경찰위원회가 마크 잭슨 경찰서장에 대한 권고 사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총기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주가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입국 거부 사유가 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법원이 지난해 불법 이민으로 적발된 부모에게서 자녀를 떼어놓는 조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1년간 900여 명이 넘는 어린이가 격리 수용됐다는 통계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어제 샌디에고 연방법원에 이민자 아동 격리의 허용 기준을 밝혀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시민자유연맹은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해 6월 28일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지난달 29일까지 911명의 어린이가 추가로 가족과 격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어린이들은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거나 부모의 전염성 질환 감염, 갱활동 연루 의혹 등이 문제가 됐으며 격리 조처된 어린이 5명 중 1명은 5세 미만 영유아였습니다. 이민자 인권운동단체들은 단속기관이 교통위반 등 사소한 잘못만 저질러도 부모에게서 자녀를 떼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678명은 부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격리 수용됐습니다. 부모와 격리된 이민자 어린이들은 평균적으로 4개월 가까이 격리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렇게 격리된 어린이들은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된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케빈 맥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하는 조처는 정책과 법원 명령에 따라 신중히 통제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캐피탈원에서 지난 3월 총 1억 명에 가까운 고객의 개인 정보가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이윤희 이사는 크레딧카드 고객 1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미국인 3명 중 1명이나 4명 중 1명이 피해자라는 뜻으로 뉴욕 뉴저지 거주 한인들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캐피탈원 크레딧카드를 갖고 있는 한인들은 빨리 대처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이사는 캐피탈원 고객의 경우에는 은행 측에 연락해서 계좌 내용을 확인하고 크레딧카드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 이상한 점이 발견됐을 때는 곧바로 계좌를 폐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상공회의소도 캐피탈원 사태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피해가 발견되면 집단 소송 참여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일부 사기꾼들이 오히려 캐피탈원 해킹 사태로 인해 당황한 고객들을 이용해 사기 사건을 저지를 수 있다며 피해 확인과 보상 등 절차를 침착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피탈원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당한 고객들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초까지 크레딧카드를 신청한 고객들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신용 점수, 신용 한도, 계좌 잔고 등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 경찰위원회가 마크 잭슨 경찰서장에 대한 권고 사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외부 감사 결과 서장의 타운 경찰 관리 감독 부실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잭슨 서장이 사퇴하면 당분간 안토니 무치오와 안토니 알바네즈 경감이 타운 경찰을 이끌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프랭크 도나유, 앤디 민, 이종철 시의원으로 구성된 펠팍 타운의회 경찰위원회는 오늘 아침 마크 잭슨 경찰서장에게 권고사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잭슨 경찰서장은 공립학교 무장경비원 고용 과정에서 심리조사와 이력조사 없이 부적합한 지원자를 고용했다는 의혹과 경찰서 내부의 승진과 채용 비리 등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크리셩 시장은 외부 감사기관인 힐러드 하인츠를 고용해 현 경찰 조직에 대한 감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잭슨 경찰서장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심각해 타운 의회 내 경찰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것입니다.
했습니다. 감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시장이 업무 정지를 시켰고 저희들 이제 의회에 요청이 들어와서 또 그 의회 요청 전에 경찰 커미티 세 멤버 타운의 변호사하고 어드민스트레이터하고 5명이 미팅을 가져서 이 문제를 이제 토의를 한 결과 이제 정년도 다 됐고 그래서 권고사직을 해서 경찰위원회의 공고사직 제안을 잭슨 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는 8월 타운 의회에 잭슨 서장의 해고안을 상정해 표결로 최종 거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잭슨 서장이 사퇴하면 당분간 안토니 무치오와 안토니 알버네즈 경감이 펠팍 경찰서를 이끌게 됩니다. 한편 잭슨 서장과 함께 공립학교 무장경비원 고용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던 헨리루 펠팍 시의원은 지난 29일 시의원 의원직을 공식 사퇴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어제 오전 6시 30분쯤 미시시피주 사우스 헤이븐의 월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월마트 직원 2명이 숨지고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월마트 전 직원인 것으로 알려진 총격범이 총탄 10여 발을 쏴 동료 월마트 직원 2명이 숨지고 대응 사격에 나선 경찰관 1명과 용의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CNN 방송과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경찰관은 총에 맞았으나 방탄복으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며 용의자는 경찰관의 대응 사격에 총탄 2발을 맞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격 발생 시각이 이른 아침 시간이어서 매장에 고객은 거의 없었지만 직원 60여 명이 나와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런 머셀 화이트 사우스헤이븐 시장은 용의자가 전직 월마트 직원이며 개인적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총기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주가 총기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9일 총기 규제 관련 법안 2건에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총기를 구입하기 위한 신원조회에 30일간 대기 기간이 주어지게 되며 총기 구입자가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주정부가 총기 소유 자체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연방법은 총기 판매상이 구입자의 신원조회를 요청해 3일간의 대기 기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자동 소총을 자동 소총으로 만들어주는 장착 장치인 범프스탁의 판매와 구매 모두를 금지시켰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가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를 하는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주정부가 총기당 총탄수를 제한하는 주법이 위헌이라며 총기 소지 권리 옹호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뉴저지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총기 소지자가 10발 이상의 총탄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전까지는 15발까지 소지가 가능했습니다. 또 총기를 공공장소에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뉴욕주법이 잘못됐다며 낸 소송과 관련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뉴저지 주법의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협회의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퀸즈 베이사이드 지역에서도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던 블러바드 선상 더글라스턴 파크웨이부터 크로스 아일랜드 파크웨이까지 자전거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올 4월부터 벌써 3건이 발생했다고 베이사이드 관할 111 경찰서가 밝혔습니다. 111 경찰서는 각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라며 시 교통국에 해당 지역 안전 강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사고의 원인을 비효율적인 자전거 전용 도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린다이 사무총장은 최근 베이사이드 자전거 도로 안전 문제로 주민들의 대립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일부는 자전거 도로가 불필요하고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일부 젊은 층은 자전거 도로를 없애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매체 퀸즈닷컴에 따르면 더글라스턴 주민들은 지난해 자전거 전용 도로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퀸즈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자전거 도로는 우드사이드 58스트리트과 루즈벨트 아일랜드 사이 교차로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지역에서 최근 5년간 12명이 자전거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자전거 도로 10곳은 모두 브루클린과 맨하탄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최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해 $5,840만 달러를 투입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연평균 30마일 늘리고 교통신호, 교차로 개선, 시경 단속 강화 등의 그린 웨이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이 잦은 휴가 시즌을 맞아 여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입국 거부 사유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에 메모나 낙서는 물론 출입국과 무관한 기념 스탬프나 도장이 있으면 한국공항 입국심사관은 훼손된 여권으로 판단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권 발권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진이 찍혀 있거나 얼룩이 있어 여권 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강제 출국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여권 속에 표기되는 여권 관리 유의사항이나 여권 사용 안내 책자를 통해 외관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절취된 경우 입국 심사 지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여권을 뒷주머니에 넣은 채 깔고 앉는 경우 전자칩이 훼손돼 역시 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여권이 훼손됐을 경우 재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해 여행 전 여유를 두고 반드시 확인할 것과 자주 여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 만료일을 확인할 것, 또 여권을 분실할 경우 여행 중 재발급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인 가운데 5년 내 분실 횟수가 2번이면 여권 유효기간은 5년, 3번 이상이면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맨하탄의 한인식당이 노동법 위반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종업원은 식당 측이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항의하자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두라스 출신의 레나드 셀레스 베르나데스 멜렌데스는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맨하탄 첼시 소재 한인 식당인 먹바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멜렌데스는 2017년 8월부터 먹바에서 주방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2018년 4월까지 시급 $10를 받았으며 일체의 팁을 받지 못했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또 2018년 4월부터 해고된 같은 해 9월까지는 시급 $11를 받았습니다. 멜렌데즈는 2017년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11, 2018년에는 $13였다며 최저임금은 물론 주 40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오버타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멜렌데즈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달라며 요구하자 식당 측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최저임금을 주겠다고 해 노동허가 카드를 제시했지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식당 측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요커의 크레딧카드 빚이 가구당 $18,000에 달하며 전국 평균보다 2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렛 허브가 트랜스유니온의 데이터를 분석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의 2019년 1분기 신용카드 빚 중간값은 $2,600로 빚을 갚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 22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요커의 카드 빚 중간값은 워싱턴 DC와 50개 주 가운데 21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월렛 허브는 감당하기 힘든 카드 빚은 연체율을 높여 결국 재정 건전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신용카드를 능력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1분기 뉴요커의 전체 신용카드 빚은 $557억 5,122만 $270로 한 가구당 $17,742이며 전국 평균 가구당 신용카드 빚 $8,390의 2배를 넘어서고 있지만 같은 분기 뉴요커가 갚은 신용카드 빚은 가구당 $681에 불과했습니다. 월렛 허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미 전체 신용카드 빚은 $1조 넘어섰으며 올해 신용카드 빚은 원금만 $700억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665억 보다 $35억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국에서 신용카드 빚이 가장 많은 주는 알래스카로 $4,144, 이어 워싱턴 DC가 $3,242, 버몬트가 $2,227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워싱턴주, 콜로라도주, 오레곤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폐교 사태가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학원 이사진과 LA 총영사관을 필두로 한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사진은 한 발자국도 못 물러나겠다며 한국 국회에 청원서까지 보냈습니다. 비대위는 한국학원 이사진이 다음 이사회를 기점으로 진전이 없을 경우 8월 중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많은 불이익과 공권력의 압력을 받고 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이 최근 분규단체 지정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면서 한국 국회에 보낸 청원서입니다. 한국학원의 분규단체 지정으로 보조금이 중단되고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편파적인 조치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분규를 했습니까? 분규라는 거는 같이 의견이 달라서 싸운다는 뜻인데 우리가 자청해서 무슨 한인타운에 어떻게 한인 주민들하고 커뮤니티의 사람들하고 분규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학원 사태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좀 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도 본격적인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한국학원의 다음 이사회가 열리는 8월 1일을 기점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생각으로 만약 이제 8월 1일 날 발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나가야 되겠죠. 미 연방 검찰청이나 미 국세청 형법수사부에서도 개입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형법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 뿐더러 아니면은 이제 감사로 들어가서 민사 쪽으로 들어가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대위 측은 다음 한국학원 이사회에 참석해 올해까지 단기 임대계약 허용안과 신임 이사 3명에 대한 추천권, 현 이사진의 퇴진 시 정부 지원금 복구라는 3가지 타협안을 들고 최종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전자담배용 마리화나 카트리지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총영사관과 인천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반입된 마리화나 카트리지 적발 건수는 173건이며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보다 3.9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적발된 마리화나 카트리지의 중량도 지난해보다 4.7배 더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지난 5월 LA 총영사관은 안전여행 정보 공지를 통해 한국인이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를 한국에 반입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마리화나 카트리지 외에도 CBD 오일, 쿠키, 캔디류 등 전체 미국발 대마류 적발 건수도 올해 상반기에만 28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보다 1.7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오는 9월 23일부터 지난 7월 15일부로 개정된 신체검사 보고 양식 I-693을 이용해야 합니다. I-693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은 특정 국가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국 내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임시보호신분 신청서와 입국 금지 유예 신청서도 지난 3일부로 개정된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뉴저지주 예술위원회는 주 내 모든 카운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단체에 1,57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비영리 예술단체가 뉴저지주에서 만들어낸 일자리 수가 19,000여 개에 달하며 영리단체까지 합하면 8만 개의 관련 일자리가 생겨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금은 주 경제에 5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2019년도 제13차 순회 영사활동을 8월 23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 영사에서는 여권 발급 신청을 비롯해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및 발급, 병역 업무, 국적 관련 업무, 재외 국민 등록 및 발급, 사증 발급 신청 등의 민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연방검찰 텍사스 달라스 포트워스 지검은
최근 한국 국적의 양모 씨를 마약성 환각물질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양 씨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포트워트 국제공항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가방을 수색한 CBP 요원은 가방에서 4.572kg의 액상 코케인을 발견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영상 21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토요일 가끔 흐리고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낙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